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장 헬로맨의 서영광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중동은 여전히 바람잘 날 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요,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건 주목해야 되는지, 또 중동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주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시리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리아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금 새로운 내전이 더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리아 내전은 이미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 사실 많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반군들이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 IS 조직도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 터키가 또 지원해주는 쿠르드 세력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미군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거기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역시도 거기 중요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사실상 시리아에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그래서 2011년 내전 이전의 시리아는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기대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여러 세력들이 이 지역을 나눠갖기 위한 하나의 각축장이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리아에서 지금 반군, 특히 알카에다와 연계됐던 조직이었죠. HTSL, 하야트 알타흐리르 시암이라는 조직이 갑자기 시리아 정부군을 치고 나오면서 지금 알레포, 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수도라면 경제 수도는 알레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리아의 많은 무기 제조 시설들도 지금 알레포에 있는데, 알레포 도시가 지금 이 HTS가 주도하는 반군 연합이 지금 이 도시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지금 주변국들이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러시아와 이란이죠. 특히 아사드 정권이 반군에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당시 2015, 16년, 14년 결국 아사드 정권을 살린 국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란과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이란의 아바스 아락지 외무장관이 모스크바 방문했다가 다시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이미 시리아 내에 있는 전투기들이 떠서 지금 알레포 도시를 공습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또 이 이스라엘 북부 전선, 즉 골란고원도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전선에 지금 아사드가 무너지면 완전히 혼돈 상태가 되면 오히려 더 상황이 더 급해지거든요.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독재자고 정말 나쁜 독재자지만 누가 시리아를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통제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훨씬 낫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장 지금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의 아사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병력을 증파하거나 무기를 계속해서 실어 나르면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이 실어 나르는 이 무기들이 결국 시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시리아에서 무기가 바로 레바논으로 넘어가서 헤즈볼라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무기들이 계속 공급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막으려 할 수도 있고, 이란의 무기 공급을 막으려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자칫하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 양상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리아 상황이 급박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헤즈볼라 이스라엘 휴전이 진행이 됐고요. 이스라엘로서도 헤즈볼라로서도 그리고 이란으로서도 휴전하는 게 가장 낫다고 이 3자가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헤즈볼라와 더 이상의 어떤 소모전, 하루에 50발씩, 100발씩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게 낫겠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제공하기로 한 무기 전달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압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특히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하라는 그런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하는 바람에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 지원 연기,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혹시 기권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분리, 외교적으로 미국의 어떤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타나고 총리에서도 이쯤에서 정리를 했고요. 헤즈볼라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가 거의 붕괴됐고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 소모전, 물론 소모전은 오히려 헤즈볼라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레바논 국민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난민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관시설도 좀 많이 망가졌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도 많았기 때문에 헤즈볼라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이었고 특히 이란으로서는 본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대리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가 본인들이 투자한 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외교력, 국방력, 군사, 무기,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대리 조직이 거의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헤즈볼라를 건져내서 일단 산소 마스크를 씌우자. 이게 지금 이란의 지금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쯤에서 휴전을 하는 것이 이란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너무나 큰 지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휴전으로 가는 게 좋겠다. 요 3자가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각각의 이제 셈법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휴전됐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헤즈볼라는 이제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중동 전문가가 다 되셨기 때문에 제 영상 중에 그 헤즈볼라 영상 보십시오.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헤즈볼라의 존재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아무리 이렇게 심하게 타격을 입었지만 과연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란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이 헤즈볼라의 무기를 전달하는 것을 계속 공습과 공격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몇 달 동안은 조용할 수 있겠습니다. 헤즈볼라가.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계속해서 유엔 평화유지군과 그 다음에 레바논 정규군이 이제 레바논 남부 즉 리타니강 남부에 들어와서 이제 헤즈볼라의 무장화를 막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최초로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와서 미군 장성이 지금 임명이 됐어요. 이 임무를 담당할 장성도 임명됐기 때문에 미군이 레바논 정규군이 레바논 남부를 통제 관할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해법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시간이 지나면 역시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무기를 챙기거나 또 무기 생산을 할 것이고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작은 충돌부터 시작해서 그 작은 충돌이 큰 충돌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이번 합의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남부에서 로켓을 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로켓을 쏘려고 한다면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습니다. 자기권을 얻었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합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남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지역에서라도 헤즈볼라가 어떤 무장화한다거나 무기를 생산한다거나 어떤 군사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 미국과 공조하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얻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위협, 즉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탐지를 하게 되면 미국의 공조 없이도 바로 때릴 수 있고요. 즉각적인 위협이 아닌 그런 무장활동일 경우 미국과 공조하에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헤즈볼라를 다시 공격할 수 있고 실제 휴전 이후에도 몇 차례 지금 양측 간에 이제 공방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휴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계속해서 저는 휴전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의 피해도 너무 크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50% 이상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없는 둘 다 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고 지금 한 5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0%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사실상 이스라엘 쪽에서도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고요. 레바논 국민들도 사실상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번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헤즈볼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국민들도 상당히 이번 전쟁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가 다시
이 이란에 투자를 더 하겠다고 지금 새로운 안을 이란에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 이란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대리 조직들이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그다음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디는 결국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정상화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란과의 척을 지는 것보다는 일단 작년 3월에 관계 정상화를 했고, 이제 경제 관계도 교역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이란을 회유하는 작전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우디의 새로운 전략, 외교 전략,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진화, 이런 지금 단어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어찌됐든 이란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사우디의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내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란이 키우고 있는 대리 조직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역시 이란밖에 없다. 다른 미국이나 어느 국가도 지금 이란의 대리 조직을 설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란, 즉 문제의 근원인, 문제의 핵심인 이란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금 본인의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고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어찌 보면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손에서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이란과 사우디 간의 관계가 지금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하게 외교력을 압박, 내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1월 20일 전까지 웬만하면 가자지구도 휴전해서 인질을 풀어내라라는 그런 외교적인 압박이 들어간다면 아마도 이것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돌파구가 아니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외교적인 압박이 없다면 역시 인질 협상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시리아에 대한 내용도 2부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리아 영상 잊지 말고 꼭 보십시오. 감사합니다.